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지자체마다 특산품과 관광지를 알리는 데 적극적이죠. 천안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빵빵데이 행사가 열렸는데요. 호두과자로 널리 알려진 천안빵의 명성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처음 시도했다고 합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오전 시간인데도 제과점에 빵을 사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어떤 빵을 고를지 꼼꼼히 살피기도 하고 같이 온 일행들과 맛은 어떨지 묻기도 하면서 가게 안에는 어느새 빵을 가득 담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호두과자로 유명한 천안시가 제과 제빵 수준을 알리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빵빵데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전국에서 6,700여 명이 신청한 가운데 33개 팀 100명을 선정해 천안 지역 300여 곳 제과점을 자유롭게 돌면서 맛보고 싶은 빵을 골라 먹고 사진과 영상으로 후기를 남기는 행사입니다. 여러 가지 규모 측면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나 마케팅과 홍보 부족으로 인한 아직 판매 부진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빵빵데이를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천안의 유명 빵집을 둘러본 다음에는 천안 명물 호두과자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도 즐겼습니다. 엄마와 함께 온 아이는 준비된 재료를 반죽한 뒤 달걀을 넣고 휘핑기로 섞은 다음 팥소를 만들고 팬에 넣고 기다리면 사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호두과자를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호두과자를 전문점에서 파먹잖아. 그게 맛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직접 반죽하고 이렇게 만들고 넣어서 구운 게 더 맛있을까? 느낌으로는 우리가 만든 게 그렇지. 천안의 빵맛을 느낀 뒤 독립기념관을 찾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흘 연휴 덕분인지 광복절 행사 때만큼이나 찾은 발길로 북적였고 일부는 아예 그늘에 텐트까지 쳐놓고 자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한글날을 기념해서 엄마 아빠랑 같이 여행을 왔어요. 빵을 사고 와서 독립기념관에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경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독립기념관 뒤쪽 단풍나무 숲길은 아직 때를 기다려야 하는 까닭인지 다소 한적할 만큼 느껴져서 조용한 휴식을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제격이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 최근 외래 생물들에 의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데요. 우리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외래종 분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에 서식하는 생태교란 생물의 위치와 현황 등을 담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도로변 언덕부터 깊은 산까지 가시박으로 뒤덮였습니다. 가시박은 나무 생장을 막아 고사시키는 주범입니다. 서산의 한 저수지를 점령한 무법자 황소개구리는 물고기부터 식물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습니다. 민물 새우도 잡아먹고 고기도 잡아다가니 매운탕도 해먹고 이랬는데 이게 하도 많으니까 그거는 토종 민물고기는 거의 없어지고. 충남도가 1년여 연구 용역을 통해 전국 최초로 도내 외래 생물 분포와 특성을 담은 생태 지도를 구축했습니다. 도내 전체에 서식하는 외래 생물은 296종. 생태교란 생물은 가시박과 미국 쑥부쟁이 등 식물 13종에 주옥날개 꽃매미 같은 곤충 4종, 양서류 파충류 6종, 어류는 2종 등 25종이 직접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시박과 미국 쑥부쟁이, 갈색날개 매미충, 베스 등 8종은 15개 시군 모두에서 출현했습니다. 지역별로 출현 지점의 수와 서식 밀도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저수지 같은 습지가 많은 이곳 홍성군에서는 가시박과 황소개구리 등 생태계 교란 외래종이 18종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룡시는 10종으로 비교적 적은 반면 천안시는 21종이 발견돼 가장 많았고 생태교란종이 최다 출현한 곳은 공주시였습니다. 충남도는 또 외래종 서식지의 유형별, 지역별 특성 등 다양한 자료들을 확보함으로써 시기와 종류 등을 감안한 맞춤형 퇴치 전략을 마련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어느 지점이 초기 유입 지역이고 어느 지점이 많이 번성했고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각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외래종 생태 지도를 토대로 AI를 활용한 정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뒤 본격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충남 당진시 송악면에 금속 재활용 업체에서 일하던 10대 계약직 노동자인 19살 박모 군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박 군은 용광로 배관이 막혀 가스가 역류하자 이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다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으며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뒤 다행히 의식을 회복해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이어 교육재난지원금도 시도교육청별로 지급 여부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다음 달 초에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유, 초, 중, 고 학생 1인당 10만 원권 선불카드를 주기로 했고 충남교육청도 올해 12월 추경을 통해 예산을 마련한 뒤 내년 초에 도내 모든 학생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세종교육청은 올해 대부분 정상 수업을 했기 때문에 관련 조례 기준이 맞지 않는다며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교육청마다 다른 기준으로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면서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소아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스트레스 진료 횟수가 크게 늘어난 건데요. 방치하면 전생에 걸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가정에서 부모님의 관심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닥터리포트 이경은 개건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는 소아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10대 청소년은 지난해보다 17.4% 늘었고 9세 이하 아동의 경우는 32.4% 늘어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청소년 1388 정신건강 상담 건수를 봐도 올해 월 평균 상담 건수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30%나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친구들과 만남이 줄어 소통이 어려워진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체 활동까지 줄어들면서 우울과 불안, 고립감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아이들끼리의 사회적인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해주는 요인들이 줄어들면서 사실은 더 취약해진 상태, 그렇다고 저희들은 전문가는 생각합니다. 아직 발달 과정 중인 소아 청소년 시기의 심리적 어려움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전생애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절대로 방치해선 안 됩니다. 특히 자녀가 평소보다 화나 짜증이 늘거나 무기력해지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병원을 찾아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우울 증상이 조금 의심이 된다든지 아이가 이런 게 아이가 혼자 해결이 잘 안 되거나 부모님의 노력만으로 잘 안 될 때는 그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 가정 내 의사소통이 부족한 경우 우울감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자녀들의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해선 가족 간의 긍정적인 대화와 격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이용 시간은 줄이고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 감정 표현에 서툰 소아 청소년들은 코로나19 시대 심리 취약계층입니다. 이들의 심리 방역을 위해 가정은 물론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TJB 닥터리포트 이경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연휴의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주춤했습니다.